미국보다 더 발전된 교통 시스템이 있다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나라라고 믿어왔다. 우리의 고속도로, 대중교통, 그리고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래서 교통 엔지니어로서 내시야 역시 미국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 케빈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한국에서 3일만 지내면 내 생각이 바뀔 거야. 나는 솔직히 믿지 않았다. 미국의 교통 시스템보다 나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물론 일본의 신칸센이나 유럽의 트램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 거기가 그렇게 대단할까? 그러나 내가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모든 의심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거대한 유리와 철골 구조물,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데도 흐트러짐 없는 질서, 그리고 공항 내부에 흐르는 놀랍도록 조용한 분위기. 와, 이게 공항이라고? 나는 나도 모르게 감탄했다. 형 케빈은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다. 공항에서 도시로 가는 철도라. 미국도 공항 셔틀이 있긴 하지만 별로 쓸만하진 않잖아. 나는 반신반의하며 개찰구를 통과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너무도 매끄러웠다. 손쉽게 찍고 지나가는 교통카드 시스템. 플랫폼에 정확히 맞춰 들어오는 열차. 광고와 잡음 대신 조용하고 정갈한 내부. 실시간으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디지털 패널. 와이파이까지 터진다고? 나는 감탄하며 스마트폰을 켰고 뉴욕에서는 꿈도 못 꿀 속도의 인터넷이 작동하는 걸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오늘은 서울을 구석구석 돌아다녀보자. 형은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나는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그냥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지만 몇 시간 후 나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의 정확성과 깨끗함. 버스 정류장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착 정보. 스마트폰 앱 하나로 호출되는 택시와 정확한 요금 체계.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준 높은 시설과 정갈한 환경. 이 모든 것이 내가 익숙했던 미국의 교통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한국의 교통이 단순히 깔끔하고 편리한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뒤 첨단 기술이 적용된 교통관제센터와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직접 본 순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그냥 미래다. 그리고 나는 깨닫게 되었다.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지금 이 사연 시작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자. 교통 엔지니어로서 미국의 시스템에 익숙해진 제 눈에 한국이 어떻게 비칠지 궁금했죠. 10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형 케빈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에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제이크, 드디어 왔구나. 케빈은 반갑게 저를 안아주었어요. 형, 오랜만이야. 한국 공항은 생각보다 깔끔하네. 저도 웃으며 인사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한국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줄게. 이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좋다고? 미국만큼은 아니겠지. 케빈은 제 말에 전혀 반박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어요. 그럼 직접 한번 경험해봐. 한국에서 3일만 지내면 내 생각이 바뀔 거야. 공항에서 나와 케빈의 차에 탑승했습니다. 자동차 안은 깔끔했고 내비게이션은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안내해 주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깨끗한 도로와 질서 있게 달리는 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혼잡한 고속도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배고프지? 휴게소에 들러볼까? 케빈이 물었습니다. 휴게소? 우리처럼 간단한 주유소와 작은 편의점 있는 그런 곳? 케빈은 또다시 그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봐. 잠시 후 저희는 서울 만남의 광장이라는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가 많은데도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주차 안내 시스템이 각 구역의 빈자리를 알려주고 있었죠. 이게 휴게소라고? 저는 믿기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넓은 휴식 공간, 다양한 음식점, 깨끗한 화장실. 마치 쇼핑몰 같았어요. 잠깐만, 미국 고속도로에는 이런 게 없는데?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케빈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건 그냥 기본이야. 휴게소 내부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부터 들렀는데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깨끗한 바닥, 항상 채워진 화장지, 자동 세정 시스템까지. 심지어 대기 인원을 알려주는 전광판까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 맞아요? 저는 케빈에게 물었죠. 당연하지. 한국에서는 이 정도가 기본이야. 배고프지? 뭐 먹을래? 식당 구역으로 이동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죠. 케빈이 몇 번 터치하더니 결제까지 마치고 진동벨을 받았습니다. 미국 패스트푸드점보다 빠르잖아.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둘러본 휴게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무료 충전기, 자동 청소 로봇,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까지 있었죠. 지금 한국은 34년 전 제가 태어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미래인데? 미국도 도입해야 해. 저는 케빈에게 말했어요. 이제 겨우 휴게소만 봤잖아. 내일은 진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해보자. 다음날 우리는 서울 도심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케빈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제안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어요. 깨끗한 플랫폼,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 심지어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는 자동 소독 장치가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케빈은 웃기만 했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교통카드를 구매한 후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차내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승객들은 질서 있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에 와이파이가 있어도 대부분 연결이 안 되거나 유료인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지하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지하철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고 다음 역에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했습니다. 환승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죠. 잠깐 환승할 때도 요금이 추가되지 않네요. 그래,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환승 할인을 적용해. 30분 이내에 환승하면 추가 요금 없이 계속 이동할 수 있어. 이건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네요. 미국에서는 각 교통수단마다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하는데 우리는 명동이라는 쇼핑 지역에 도착했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후 케빈은 버스를 타자고 제안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류장에 설치된 전자 패널에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정확해? 제가 물었어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1분 이내로 정확해. GPS 추적 시스템으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거든.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탑승했습니다. 버스 내부도 지하철만큼 깨끗했고 승객들은 모두 교통카드로 빠르게 결제했어요. 미국처럼 동전을 세는 승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 하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하는지 봐, 케빈이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승객마다 동전을 세거나 지폐를 넣느라 시간이 얼마나 낭비돼?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통 엔지니어로서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린 후 케빈은 서울의 중심부를 걸어서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신호등과 보행자, 안전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바닥 신호등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을 위한 거야, 케빈이 설명했어요. 바닥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멈추고 초록색이 되면 건너는 거지. 정말 실용적이네요.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보며 걷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저는 감탄했죠. 오후에는 케빈의 제안으로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사는 마치 공항처럼 넓고 깨끗했으며 티켓 구매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KTX는 최고 시속 300km로 달려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정도면 가지,
케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국의 암트랙은 고작 시속 150km인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출발했고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달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열차 내부는 비행기처럼 편안했고 와이파이와 전원 콘센트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죠. 이 정도 서비스면 비행기보다 열차가 더 편리하겠네요. 미국에서는 장거리 이동할 때 거의 항상 비행기를 타는데 저는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작아서 KTX로 대부분의 도시를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어. 덕분에 비즈니스 출장도 훨씬 편리하지. 우리는 대전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잠시 구경한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생각했어요. 효율성, 청결함, 정확성.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정했죠. 케빈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이틀 지났을 뿐이야. 내일은 더 놀라운 걸 보여줄게. 셋째 날 케빈은 저를 한국의 택시 서비스를 경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자 몇 분 안에 차가 도착했어요. 운전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영어로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시기사가 이렇게 친절한 경우가 드물죠. 제가 말했어요. 한국의 택시 서비스는 품질 관리가 엄격해. 승객 평가 시스템도 있고 불친절하면 페널티를 받기도 해. 케빈이 설명했습니다. 택시 내부에는 카드 결제 시스템과 함께 승객을 위한 충전기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요금 계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버보다 편한데? 왜 미국은 이런 게 없지? 저는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유명한 전자제품 매장인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죠.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이었습니다. 이 앱 정말 대단하네요. 실시간 교통 상황, 최적의 경로, 심지어 주차 공간까지 알려주다니. 저는 케빈이 보여준 앱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케빈이 대답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한국의 첨단 도로관리 시스템을 보기 위해 교통관제센터를 방문했어요. 센터 내부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수많은 모니터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교통 흐름을 분석하고 있었죠. 인공지능으로 교통신호를 실시간 제어해서 체증을 최소화하고 있어 센터의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해서 긴급 차량을 파견하고 우회 경로를 안내하지. 미국에서는 아직도 수동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곳이 많은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케빈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교통 시스템 문제가 아니야. 이 나라 사람들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지. 케빈이 동의했어요. 미국도 이런 시스템을 배우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야.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케빈의 제안으로 한국의 교통정책 담당자를 만나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박 부장은 친절하게 한국 교통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박 부장이 말했죠. 특히 최근 10년간은 스마트 시티 개념을 도입해 교통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켰고요. 미국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해요. 제가 응답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우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새로운 기술 수용 의지가 컸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도 중요했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왜 뒤처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분명 기술력은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산과 기존 시스템의 전환이었죠.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셨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케빈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도 충분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텐데 왜 아직도 이렇게 뒤처져 있는 걸까? 아마도 너와 같은 전문가들이 이런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하지 않을까? 케빈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우리 도시에도 이런 혁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요. 오후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한국의 또 다른 놀라운 시스템을 보게 되었습니다. 케빈이 가리킨 곳에는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 로봇이 있었어요. 도로 공사까지 무인 시스템으로 한다고? 이건 혁신이야. 저는 감탄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야. 위험한 작업도 로봇이 대신하니 안전사고도 줄였지.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미국에 도입할 만한 아이디어들을 기록했어요. 교통 엔지니어로서 이번 여행은 그저 형을 만나러 온 여행이 아니라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과장은 지하철 운영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98% 이상의 정시 운행률을 자랑합니다. 김 과장이 말했죠.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그 비결이 뭔가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첨단 신호 제어 시스템과 철저한 유지 보수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방정비가 핵심입니다. 김 과장은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열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만약 한 열차의 지연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른 열차의 운행 시간을 조정해 전체 노선의 균형을 맞춥니다. 정말 효율적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한 열차가 지연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열차가 지연되곤 하는데 오후에는 케빈과 함께 새롭게 개발 중인 자율주행 버스 테스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스스로 운행하는 버스를 보며 미래 교통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이미 상용화를 준비 중인 단계야, 케빈이 설명했죠. 몇 년 내에 서울 곳곳에서 이런 자율주행 버스를 볼 수 있을 거야.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연구가 활발하지만 상용화는 아직 먼 얘기로 여겨지고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교통정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비게이션 앱이 즉시 우회 경로를 제안했고 그 경로를 따라가자 정체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어요. 이 앱은 사용자들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케빈이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앱을 사용하니까 더 정확한 정보가 모이는 거지. 협력의 힘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개인의 편리함을 넘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펴고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통 시스템에서 배울 10가지 혁신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했어요. 이 보고서가 미국의 교통 시스템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분명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이번 여행은 제 시야를 넓혀줬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케빈이 응원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메모를 정리하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었어요. 특히 휴게소 시스템, 대중교통 연계,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은 미국에도 충분히 도입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교통부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회의실에는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국 교통 시스템에서 배울 10가지 혁신 기술입니다. 처음에 청중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국보다 발전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과 자료를 보여주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용성과 효율성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예산 문제였어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초기 투자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한국의 경우 교통체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만 해도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감소, 연료 효율성 증가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고려하면 투자 대비 효과는 분명합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지리적 차이를 언급하며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휴게소 시스템이나 교통카드 통합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통부 장관이 직접 저에게 다가왔어요.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밀러 씨. 이 내용을 바탕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형 방문이 아니라 제 커리어와 미국 교통 시스템의 미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6개월 후 저희 팀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스마트 휴게소 개념을 뉴저지 턴파이크에 도입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본떠 만든 이 휴게소는 개장 첫날부터 이용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건 혁명적이에요. 왜 이제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한 이용객이 인터뷰에서 말했죠. 다음 단계로 대중교통 통합 카드 시스템을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에 시범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지만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점차 지지를 얻어가고 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케빈과는 더 가까워졌고 그의 통찰력은 여전히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케빈에게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야. 케빈이 답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진정한 발전을 가져온다는 걸 잊지 마. 이제 저는 국제교통혁신포럼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죠. 첫 행사는 서울과 뉴욕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가끔은 그날 인천공항에서 했던 오만한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미국만큼 좋을 리 없어. 이제 저는 그 말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